외국인이 9일 만에 주식을 팔고 있고 순환매 양상을 보이던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태양광 사업 속도 조절입니다. LG그룹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4천억 원의 투자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는 태양전지 시설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위 키워드는 엔화 3일째 약세입니다. BOJ가 10조 엔의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 엔화가 3일째 약세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숨고르기입니다. 어제 초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환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까지 3일째 약세인데요. 원인은 두 가지 정도 꼽히고 있습니다. BOJ, 일본 중앙은행 있죠? 10조 엔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발표를 한 점,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적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발표하고 나서, 엔화의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달러당 78엔대인데, 80엔대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엔화가 올라가는 거 그다지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에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엔화 지금 3일째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요. 엔화가 최근 들어서 며칠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이 기조적인 변화로까지 나가느냐, 즉 엔화가 추세적으로 이제 약세로 가느냐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요. 미국의 의견도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 환경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시장의 반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증권사라든가 일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엔화가 약세에 따라서는 또 수혜주도 있을 것이고, 또 엔화가 약세에 따라서 또 불리해지는 악재가 되는 기업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엔화가 약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부터 부품을 많이들 수입하는 쪽이 보면 좀 그동안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영업 쪽에서 상당히 좀 도움되겠죠. 원자재 가격을 좀 싸게 들어온다는 측면, 핵심 부품을 싸게 들어온다는 측면에 보면 도움이 되겠죠. 또 반대로 보면 엔화가 정말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서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서는 또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죠. 교과서적으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만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 분석도 맞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시장은 너무나 그렇게 쉽게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주시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 환경도 찾아야 되고요. 수급 요인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엔화가 약세된다 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기업 쪽이 좋아지고 일부 핵심 부품, 정자부품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단순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심각하게 어떤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조적인 엔화 약세, 지금부터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앞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교과서적인 접근, 여기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공감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LP다 자금 얘기 때문에 어제 단연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지금 크게 밀립니다. 지금 이천선도 좀 전에 무너졌었는데 이 두 종목은 비교적 그래도 흐름은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애플이 50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음봉 나오면서 2% 넘게 3개월 만에 최대폭 조정이 나오는 양상도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고하게 조정받고 있는데 매수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역사상 신고가를 갈렸던 것은 한 세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LCD 부분을 분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LP다가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것 자체 좀 있었고, 하이닉스 쪽으로 디램 쪽으로 들어가면 디램 고정가도 조금 올랐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SK텔레콤이 지분 21%를 확보하면서 2월 14일 기준으로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좀 상승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디램 시장 크게 보면 지금 말이 많은 이 LP다 문제 같은 그런 메모리 PC형 디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지금 현재로 보면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45%, 그리고 2위 하이닉스가 한 25%, 그리고 이제 3, 4위로 내려가면 일본 LP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원래 치킨 게임은 LP다가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 변화에 조금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PCM 쪽에서는 점유율은 높습니다만 돈이 좀 안 되는 걸 알고 실제적으로 모바일 디램 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수익을 가져갔는데 LP다는 고질적으로 그 작업을 못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산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일본이 쉽게 LP다를 놓지는 않을 겁니다. 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LP다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와 채권 연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때는 어차피 기존에 지금 현재 치킨 게임을 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디램 경기에 대한 어떤 치킨 게임 성장, 규모의 경제 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고요. 시장 전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서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딱히 제가 볼 때는 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 20개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있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뽑으라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타 LG전자라든지 단련주를 빼고 실적이 확인된 삼성전자를 선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실적이 되는 쪽,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관들 순환매가 돌아갔는데 지금 뭐 살 종목이 좀 마땅치 않다 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 뒷받침되는 쪽으로 일단 뭐는 좀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20일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늦춰질 걸 가능성이 뭐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달 대선 이후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당장 이제 3월달 만기 돌아오는 145억 유로 정도는 뭐 급한 불은 끄고 나머지 큰 돈은 못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긴축안이 정권 바뀌면은 긴축안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스 상황은 계속 진을 빼듯이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글쎄요, 그리스 상황 지금 구제금융이 연기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돈 줄라면 시원하게 주지, 치사하게 뭐 3월 20일까지 뭐 도래한 것 중에서 일부만 주고 또 총선 잘 되고, 지금 이제 파파데모스고 가도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이체 금융 돈을 싸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주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돈 주기 싫다는 소리를 보는 것이고, 너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추가 긴축안이라는 게 공공부문 삭제라든지 뭐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계속 좌우측을 내라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려고 하는, 미국 지수가 달리려고 하고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 정도 온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또 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땐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강력한 미국의 실적 모멘텀을 좀 올라갔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료도 조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은 지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잡음이 많다는 것은 약간의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3월부터 만기 많이 도래하고 또 4월 총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1, 2월 달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 앞장을 서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시장 흐름이랑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2월 초까지만 해도 유럽 쪽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도 시장이 거의 반응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그리스 관련해서 조금씩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3차 양자간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무세한 것 같고요. 제조업 서베이 지표는 좋았지만 지금 다른 변수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디스에서 17개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뭐 이런 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말이죠. 오늘 주가가 이제 크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는 무디스의 경고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S&P가 그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하고요. 뭐 유럽의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철저하게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오늘 어저께는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7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OA라든가 시티뱅크 그리고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알비스라고 이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해갖고 캐나다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듣고 아시는 은행들이 다 신용등급의 하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요인을 몇 가지를 무디스에서 직접 밝히는 것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영업 환경 악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의 혼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기체하는데, 펀딩하는데 좀 어려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제 국가 부도의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이제 글로벌 환경을 얘기한 것인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묵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채무위기의 악화 가능성 그리고 일단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제 그리스 얘기가 잠시 나오긴 했지만은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까지 해서 이들 나라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늦게 지원할 것을 어찌 보면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오늘 4월 설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돈을 주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믿을 수 없다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를 빨리 디폴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 앞서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스 문제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며칠자까지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로화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보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보일지 외환 시장에서 이것이 핵심 포인트 중에 바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무디스에서 17개 은행에 대해서 등급 강등 경고를 내린 점, 유로존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을 미리 좀 대비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로존 관련해서 악재들이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이나마 좀 변화되고 있는 점이 좀 감지되는 점, 이런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환율 급등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외국인 9일 만에 지금 주식 순매도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 오늘 매도했다고 내일도 매도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게 앞질러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절대 규모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시장 주도력이 상당히 좀 약화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수급 상황 이학영 의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짚어 주십시오. 네, 외국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환율 차트만 딱 보시면 딱 외국인의 입장과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보면요, 1250원, 이렇게 1125원, 30원 이렇게 가던 것들이요, 60원, 70원씩 가던 것이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1125원 이렇게까지 가다가요, 지금 11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가장 큰 기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환율의 움직임 쪽에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결국 유로화의 방향성이겠죠. 지금 유로화도 안정을 보이는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조금 며칠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환율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시가 1129원 06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즉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상당히 마음이 편하겠지만은요. 실제로 그 반대 방향으로 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좀 반대죠. 좀 원화 약세,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이 좀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역설적 반대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적극적인 그런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런 경험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자분들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환 시장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와서는 21설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은요 쉽게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메이저 미국의 그런 투자 전략가들은 빨리 디폴트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섣부르게 방향성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장 특히요 기관 투자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가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인이 아무리 사거나 기관이 아무리 산다고 해서요 주시장을 외국인이 팔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게는요 지금 글로벌 수급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매를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은요 일단은 우리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고점이나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요 1930의 지지선 재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여전히 80% 정도 플러스 알파 갖고 가셔야 되는데요. 뭘 갖고 가셔야 되냐, 뭘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요. 딱 봐서 어떤 특정 업종이건 종목을 보셔갖고 보시면서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주식은 그 주식이 좀 밀리더라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주식은 개인들만 막 사면서 외국인 팔고 기관이 파는데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뒤가 아주 험한 꼴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주식보다는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LG와 이런 주식을 크게 비중을 참아두시고 나서 매매하시는 것이 지금같이 혹시라도 지수가 급등할 때 혹시가 지수가 조정 보이더라도 제일 선방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현재까지도 외국인 수급장이고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은 사실 대안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현재 시장의 고민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얼마나 주식을 살지 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시그널은 환율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 가지 지표, 지금 현재 한 가지 지표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환율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소재주 쪽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이 순환매 흐름이 계속됐기 때문에 빠지면 사고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자, 이런 주식 지금 사야 될지 또 흐름이 대형주가 좀 어느 정도 막히면서 중소형주나 이제 코스닥 쪽에 눈을 돌린 쪽도 많은데 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은지 하창봉 팀장께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니까 장이 빠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좀 많이 힘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빠지는 장을 보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는 산업재를 할 수 있는 철강, 조선, 건설이 잘 갔었죠. 근데 2000포인트가 올라오니까 얘네들의 상승 속도가 딱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2000포인트를 딱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서 꼭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2000포인트라는 건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등생들만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전기전자에 때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순환 매기에 따른 차익 욕구도 생기고 철강이라든지 화학, 조선,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업황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가빠르게 같이 동참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1, 4분기 실적은 한번 확인해보자는 그런 심리가 좀 나오면서 1차적으로 그 어떤 순위보다도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욕구가 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시장 자체가 중국에 많이 기대를 하죠. 원래 1월 말 정도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아무래도 긴축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조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이다 보니까 어떤 국가의 중국이 되겠죠. 긴축 완화가 나오고 나서 그것이 경기 부양으로 가게 되면 수요 진작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올렸는데 1월 말에 중국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중국의 긴축 완화 카드는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전인대 출전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전인대까지는 한 2주 이상 3주 정도가 남았다 보는 관점에서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섹터에서는 일단은 많이 올라서 좀 팔고 보자. 그리고 최소한 3월 초순 정도에 한번 재공략해보자는 어떤 시장에 참여한
단기 한 번 이상 자금의 차익 욕구다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시장 크게 안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은 조금 내려가는 거 조금 진지는 데까지는 한 템포 기다리자 좋을 것 같고요. 확인하게 기관들이 2,0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는 코스닥이 조금씩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는 110만 원에 있고 여타 다른 섹터가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최소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이 2000선 터치하면서부터 2000선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어떤 뭐 큰 흐름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순환매하면서 대부분 안 오른 업종이 없는데 기대감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확인되는지 그런 확인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